문제는 레벨3 1번부터 한번 보면 이번을 보면 원이 지금 주어져 있고 원에서 이런 식인 거 같아요. 이렇게 잡혀 있고 지금 보면 AQ와 BC는 서로 평행하다라고 문제에 주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맞죠? 맞니? 두 번째 줄에 점 A를 지나고 직선 BC와 평행한 직선이 점 BP와 만나는 점을 Q라고 한다고 해서 평행합니다. 얘네가 평행해지게 되면 얘들아 평행선의 성질에 의해서 억각 성질을 이용을 할 수가 있어. 여기에서 한번 정리를 하면 얘들아 두 평행선, 우리가 평행이 주어지게 되면 너희가 크게 이용하는 게 억각이나 동의각의 존재 혹은 이를 통해서 등장하는 닮음을 이용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럼 문제 자체에서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황에 얘네가 각각 각이 P가 서로 같겠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치?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P를 기준으로 봤을 때 모래시계처럼 이렇게 꺾여있는 두 삼각형이 서로 뭐라는 것도 알 수 있어? 닮음이란 것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거야. 요거 괜찮니? 이렇게 주어집니다. 자, 그럼 이 상황에서 보니까 A에서부터 P까지에 해당하는 이 길이가 루트 10이라고 나와 있고, 이때 P점은요 AC를 몇 대 몇으로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기 때문에 C에서부터 P까지에 해당하는 길이는 2분의 루트 10이다 라고 잡아줄 수 있게 됩니다. 맞아요? 이렇게 잡을 수 있어요. 그럼 첫 번째, 우리 두 삼각형을 보는데 하나는 PAQ 삼각형이고요, 하나는 PCB 삼각형입니다. 얘네가 서로 닮음이에요. 맞아요? P점이 꼭지점이고 AQ와 CB가 서로 닮음입니다. 얘네 근데 닮음인데 각각 CP와 PA가 서로 대응변이기 때문에 닮음비가 몇 대 몇이 나오냐면 2대 1이 나와요. 이거 맞아? 여기까지 따라오셨니? 괜찮지? 이렇게 2대 1이 되고, 그럼 다 우리가 B에서부터 P까지 해당하는 길이를 지금 알아볼라. 모르는 상황이지. 모르는데 그럼 우리가 이 B에서부터 P까지 해당하는 이 길이를 A라고 봤을 때 얘는 몇 배? 2배라고요. 맞아? 2배야. 근데 문제에서 D점을 뭐라고 했냐면 D점은 PQ의 중점이라고 했습니다. 되셨어요? 그럼 P에서부터 D까지에 해당하는 길이가 A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맞아? 그지? 이렇게 된다. 내가 여기에서 선을 새로 그릴 건데 어떤 선을 그릴 거냐면 A에서 D로 향하는 보조선을 하나를 추가를 할 거야. 이렇게 추가를 할 거고, 이렇게 추가해주게 되면 우리가 어떤 걸 얻게 되냐면 호 AB에 해당하는 원주가 세타와 여기도 세타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게 되고, 맞죠? 맞니? 얘들아? 거니야? 맞아? 그리고 요 각도 원주각으로 같아지게 돼. 그래서 두 삼각형이 다시 한번 뭐가 되냐면 닮음이 되는데, 이해돼? 그러니까 닮음이 두 번 등장해. 근데 다른 형태의 닮음이 등장하거든. 닮음이 되는데, 그래서 삼각형 PAD와 삼각형 PBC가 닮음이에요. 이번에 대응점이 서로 달라요. 그지? 이거 이해됐어? 요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이 닮음이야. 됐니? 그래서 이때 우리가 닮은 길이비를 통해서 A 대 루트 10은 2분의 루트 10 대 A와 비율이 서로 같아야 됨을 이용할 겁니다. 이거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비례식을 쓸 거고, A 대 루트 10은
해야 된다라는 걸 얻어낼 수 있겠네요. 이거 되니? 그래서 우린 a제곱이 5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고 코사인 세타에 해당하는 값이 루트 5분의 2였기 때문에 사인 세타에 해당하는 값은 루트 5분의 1이 될 거고 그럼 나머지는 이제 뭐 더 안 할 거야. 나머지는 우리가 이 정도까지 구해줬으면 이 삼각형 입장에서는 우리가 A값 알고 세타에 해당하는 값을 알기 때문에 BC 길이를 먼저 구할 수가 있어요. 그죠? 코법 이용하면 지금부터 내가 미안하다 계산 귀찮아서 생각하는 건데 코법 이용해서 BC 길이를 구해주시고 됐지? 그런 뒤에 ABC 삼각형을 다시 세팅을 해서 그럼 우리 이번에는 BC 길이 알고 AC 길이를 아는 상황으로 바뀐 거잖아. 그치? 그럼 다시 한번 코법을 사용하면 누구를 알 수 있냐면 AB의 길이를 알 수 있게 되고 AB 길이 알면 세타와 대변의 길이를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지름의 길이 구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요거 이해됐어요? 이번 문제는 도형에 대한 성질이 제법 등장하는데 첫 번째 평행선 그래서 억각과 닮음을 우리가 이용할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셔야 되고 맞지? 그런 뒤에 얘네 닮음비 두 가지 이용합니다. 닮음비가 2대 1이네. 그럼 여기를 우리가 임의의 미지수로 잡았을 때 2배가 되고 여기 중점이 잡혀 있는 상황이니까 길이가 서로 같아지게 되네. 그리고 보조선 하나 추가 그어주고 여기로 넘어가는 게 힘들어. 보조선 추가로 하나 그어지게 됐을 때 또다시 다른 형태의 닮음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고 거기에서 비례식 써서 단서를 얻어내면 사실상 여기에서 끝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 진행하는 게 쉽진 않아요. 알겠지? 그래서 이거 한번 숙지 정리해 주세요. 저기까지 구하고 뭐 코사인 법칙 써야 되고 코사인 법칙 써야 되고 이거는 그냥 우리가 계산하는 영역이고 됐나요? 이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문제 보시면 AC의 중점을 M이라고 잡았고 AC가 BC의 2배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A에서부터 M까지에 해당하는 길을 X라고 봤을 때 CM도 X가 되고 BC도 X가 돼요. 그지? 그리고 B에서부터 M까지에 대한 이 길이가 루트 2라고 주어져 있고 우린 AB의 길이만 비어있는데 여기를 그냥 우리가 문자 Y 정도로 한번 퉁쳐봅시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됐지? 난 지금부터 여기를 세타라고 잡을 거고 여기를 알파라고 잡을 거고 얘를 베타라고 잡을 건데 이건 내가 문제를 여러 번 풀면서 이렇게 잡았을 때 그냥 편하게 진행이 가능해서 이렇게 잡은 것 뿐이지 엄밀하게 따지면 알파와 세타는 관계식을 우리가 구해나갈 수 있기는 하다. 알겠지? 그래서 그냥 문제를 풀어보니까 그게 크게 필요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 바꾼 거야. 되셨죠? 자, 그럼 문제에서는 BCA니까 사인 세타네. 사인 베타에 해당하는 비율이 6대 5루트 2라고 했고 따라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정리를 조금 해주게 되면 사인 베타에 해당하는 값은 6분의 5 루트 2의 사인 세타네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맞니? 이 문제를 풀 때 친구들이 먼저 가져와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우리 파푸스 아저씨가 있는데 파푸스 아저씨의 중선 정리가 있어요.
대충 못생긴 삼각형이 하나 있는데 밑변의 중점을 우리가 잡아주게 됐을 때 이때 각각 변 길이를 A와 B라고 잡고 밑변의 길이를 CC라고 잡아주고 A에서 M까지 중선의 길이를 D라고 잡게 됐을 때 양변의 길이의 제곱인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을 2배 C제곱 플러스 D제곱이랑 같아요 라는 중선 정리가 있었어. 이거 알고 있니? 몰라? 몰라? 진짜 몰라? 알아요. 알아요. 자, 그래서 피타고라스가 점점거로 그냥 쭉 진행하면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어. 아, 미안. 일단 증명은 생략할게. 이렇게 증명이 가능한데 이거는 이제 좌표로 너희 그냥 쭉 이어주면 돼. 이렇게 증명이 가능한 파푸스의 중선 정리가 있는데 내가 왜 이걸 이야기를 하냐면 이 공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했을 때 봐봐. 두 밑변이 xx라고 잡혀 있고, 그치? 얘 양변이 x랑 y라고 잡혀 있고 중선의 길이가 루트 2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정리가 바로 가능해지게 되거든. 그래서 여기에서 적용을 그대로 해주게 되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2배의 x제곱의 플러스 2와 같아지게 되고 따라서 정리했을 때 y제곱에 해당하는 값이 x제곱 플러스 4예요 라고 주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안 쓸 거면 여기에서 코사인 법칙 한번 쓰시고 여기서 코사인 법칙 한번 써서 y를 x에 대한 식으로 바꿔 나가야 되는데 그게 계산이 조금 더 복잡한 느낌이 있어서 이런 공식이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한 거거든. 이렇게 안 쓸 거면 너희 입장에서는 요 삼각형 입장에서 코사인 법칙 쓰면 돼. 그 다음 큰 삼각형 입장에서도 다시 한번 이렇게 잡아서 대입해서 문제를 푸시면 동일하게 나오기는 할 겁니다. 근데 나는 이게 조금 더 싫어서 이렇게 파푸스의 중선 정리로 최적화를 해 나갔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하는 뒤에 두 삼각형에 대해서 싹업을 쓸 거야. 첫 번째 삼각형은 뭐가 될 거냐면 삼각형 CBM이라고 할까요? CBM에서 우리가 싹업을 쓸 건데 싹업을 쓰면 사인 세타분의 루트 2가 사인 알파분의 x와 같아지게 됩니다. 그지? 맞니? 맞아? 그럼 이렇게 같아지면 사인 세타에 해당하는 값이 x분의 루트 2의 사인 알파가 되거든. 맞죠? 맞아? 그래서 이 사인 세타는 x분의 루트 2 곱하기 사인 알파를 여기에다가 대입할 거야. 이렇게 등장을 해요. 그래서 3x분의 10의 사인 알파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5에 이렇게 식이 정리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사인 베타가. 다음 두 번째 삼각형 ABM에서도 동일하게 진행을 해주게 되면 사인 베타분의 x는 요 각의 크기가 파이 마이너스 알파가 될 건데 사인 파이 마이너스 알파나 사인 알파나 크기가 같잖아. 그치? 같은 값이야. 맞니? 그지?
원래는 너희가 파이 마이너스 알파라고 써야 되지만 이거랑 뭐랑 같다고 요거랑 같다고 그죠? 그래서 이게 뭐랑 같아지게 되는 거냐면 대변의 길이인 루트 x제곱 플러스 4랑 같아지게 되는 거지. 그럼 얘를 통해서 사인 베타는 루트 x제곱 플러스 4분의 x의 사인 알파와 같아지게 되는 거고 우린 얘랑 누구랑 같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3x분의 5의 사인 알파랑 같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입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돼요? 이거 한 판 다 써야 되거든. 그러면 얘네를 계산을 할 거니까 양변에 있는 사인 알파 어차피 0이 아닐 거기 때문에 날릴 거고 각각을 제곱해서 식을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각각을 제곱해서 식을 정리하면 그냥 정리한 식 바로 쓸 거야. 9의 x 4제곱에 마이너스 25의 x제곱에 마이너스 100이 될 거고요. 이거 인수분해하면 x제곱 9x제곱으로 각각 나눠주시고 마이너스 5에 20 정도로 나눠주면 6에 성립하는 형태의 인수분해가 가능해지게 돼요. 됐어? 됐지? 따라서 우리는 x제곱에 해당하는 값이 5라는 걸 얻어냈죠. 그지? 이제 문제를 풀 건데 네, 삼각형의 넓이는요 2분의 1에 요거 기준으로 볼 거야. AC, BC, 사인 세타 이렇게 볼 거거든. 괜찮니? 그럼 이렇게 봐주게 되면 얘는 양변이 2x랑 x가 되는 거라서 여기에서 2x제곱 그리고 사인 세타가 돼. 근데 이제 우리가 뭐를 아냐면 x제곱이 5라는 걸 알고 있지. 맞아. 그럼 누구만 구하면 되냐면 사인 세타만 구하면 된단 말이야. 맞아. 이거 구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대입할 거야. x제곱이 뭐였으니까? 5였으니까. 됐지? 그래서 대입을 해주시면 2는 10-10의 코사인 세타가 되고 우리 코사인 세타에 해당하는 값이 5분의 4가 나와. 그럼 사인 세타는 뭐가 돼요? 5분의 3이 돼요. 그치? 맞니? 그래서 정답이 뭐다? 정답이 3이 된다. 얘는 맞게. 이번 문제 좀 빡세죠? 시험에 나오면 볼만하겠지? 좀 어려운 형태이고 친구들 처음 왔을 때는 아마 안 풀리는 게 거의 당연하기 때문에 좀 준비해 주시면 되고 하프스의 중선 정리는 이번에 너희 반응 보니까 잘 모르고 있는 영역이라서 이건 필기 따로 빼놔. 알겠지? 따로 빼놓으시고 이거 아니라도 문제를 푸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너희가 여기 한 번 더 고민을 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면 어떤 게 생기냐면 이미 한 번 사용했던 조건을 다시 쓸 생각을 너희가 잘 못한단 말이야. 그래서 나중에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를 구해야 될 때 이쪽으로 집어넣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 그래서 나 이번에 따로 조건을 뺀다고 이걸 이용하는 게 조금 더 맞다라고 생각한 거지. 친구들 문제 푸는 과정에서는 이걸 통해서 y제곱을 구하는 건 가능합니다. 알겠지? 이해됐죠? 그리고 그 3번은 안 나올 거긴 하거든. 지금까지 아직 내가 조금 더 최적화된 풀이를 못 찾기는 했는데 지금 내가 풀이한 거에서는 이건 나올 확률이 제법 희박해요. 일단 풀이는 해볼게.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황이거든. 이렇게 주어져 있고 일단 가족권부터 우리가 먼저 풀어보면 이 가족권이 우리 아까 했었던 그거야. 그 코사인이랑 사인이 주어졌을 때 공식을 그대로 대입을 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얘가 A고 얘가 B고 얘가 C가 되는 건데 그럼 AOQ는 요각이기 때문에 양변이 요놈이 잡히게 되니까 2배에 2에 AB 곱해주시고 A제곱 플러스 B제곱에 마이너스 C제곱이 될 거고 잘못 잡았나? C제곱이야 미안 2배 AC가 되죠 양변 A랑 C가 되니까 A제곱 플러스 C제곱에 마이너스 B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 마찬가지로 2배 AQ오면 AQ 요각이니까 양변이 BC가 돼서 이 BC에 B제곱 플러스 C제곱에 마이너스 A제곱이 되고 플러스 2배 얘는 그럼 남아있는 게 AB밖에 없으니까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이 AB가 되는데 여기서 이 날려주고 요 식을 쭉 봐주면 얘가 이 AB의 C제곱이거든. 그지? 밑변이. 그래서 우리가 양면을 이 AB의 C제곱으로 곱해줄 거야. 곱해주면 앞에 있는 건 어떻게 되냐면 이건 내가 이제 너희가 좀 편하게 보라고 위치를 조금 바꾸는 건데 C제곱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에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B제곱 얘네 보고 바뀌었어 그지? 그리고 플러스 C제곱이니까 C제곱 곱했을 때 A제곱 플러스 B제곱에 마이너스 C제곱이 되고 오른쪽에도 2AB를 곱했으니까 4A제곱 B제곱 이렇게 됩니다. 이걸 일부러 합차 공식의 형태로 내가 바꿔놓은 거거든. 이렇게 바꿔놓은 거고 그럼 왼쪽부터 다시 한번 써주면 C의 4제곱에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에 대한 제곱이 되는 거고 오른쪽에 있는 건 뭐 그대로 우리가 써주게 된다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C의 4제곱에 C제곱에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될 거다. 그리고 구변에는 4A제곱 B제곱 이렇게 등장을 할 거고 맞죠? 그럼 이 상황에 C 4제곱은 각각 소거가 되고 얘는 제곱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A의 4제곱 플러스 2A제곱 B제곱에 마이너스 B의 4제곱이 되고요. 맞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가 우변으로 이항시켰다라고 가정을 해보게 되면 좌변은 C제곱에 A제곱 플러스 B제곱만 남아있고 우변에는 A 4제곱 플러스 2A제곱 B제곱에 플러스 B 4제곱이 되면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에 대한 제곱꼴로 주어지게 될 겁니다. 맞지? 맞아? 그럼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양수일 거기 때문에 양변을 A제곱 B제곱으로 나눠주게 되면 따라서 C제곱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랑 같다라고 하는 직각삼각형 조건이 주어져요. 됐니? 그치? 그래서 이게 직각삼각형이 되니까 O에서부터 A까지에 해당하는 이 기울기가 1이거든. 기울기. 그럼 O에서부터 Q까지에 해당하는 이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란 말이야. 맞지? 그래서 우리가 Y는 마이너스 X와 이 Y는 X제곱 마이너스 2X라는 곡선의 교점을 하나 더 찾아주게 되면 1, 마이너스 1을 찾아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Q점의 좌표가 1, 마이너스 1이에요.
요거 이해돼요? 그럼 A에서부터 Q까지 봐봐. 이 5에서부터 A까지 해당하는 이 길이는 3루트 2가 될 거고 A에서부터 Q까지 해당하는 길이는 루트 2가 될 거고 A에서부터 Q까지 해당하는 길이는 루트 20, 2루트 5가 될 거야. 맞아? 그치? 이렇게 잡히지. 나조건은 내가 그림에서 표현을 해주게 되면 어떤 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코사인 오빠가 어디야? 여기죠. 여기가 오빠각이거든. 여기 오빠각이랑 코사인 오빠각이랑 사인 요각이야. 이 사인 값이 서로 같다라고 되어 있고 이 사인 값을 세타라고 했을 얘를 세타라고 했을 때 여기가 2분의 파이의 마이너스 세타가 되기 때문에 괜찮니? 괜찮아? 얘에 대한 코사인 값이랑 이거에 대한 사인 값이 같거든. 맞지? 이거 이해됐어? 그래서 요 각이랑 이 각이 서로 같다라는 게 증명되는 게 나아요. 이거 이해되시나요? 얘랑 얘가 서로 같다고. 자, 그럼 이제 두 삼각형을 각각 비교할 건데 이 왼쪽 위에 있는 오가 삼각형이 있고요. 오가 삼각형이 있어요. 맞아? 맞지? 근데 얘네 같은 변을 공유하고 있고 대각의 크기가 서로 같거든. 맞니? 그럼 사인 법칙 쓰면 두 삼각형에 해당하는 외접원의 반지름이 같아요. 이거 이해되시나요? 그치? 변의 길이가 같아. 각의 크기, 대각의 크기가 서로 같아. 그럼 각각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같아야 된다고. 요 삼각형은 직각 삼각형인데 빗변의 길이가 2루트 5기 때문에 반지름의 길이가 몇이 될 거냐면 루트 5가 될 거야. 그럼 마찬가지로 이 삼각형에 해당하는 반지름의 길이도 몇이 된다는 뜻이야? 루트 5가 된다는 뜻이야. 맞지? 내가 여기서부터 빡치는데 더 이상 풀이가 어떤 형태냐면 너희 뭐 도형적인 부분이 없어. 지금부터 원의 방정식 구해서 문제 푸는 거야. 근데 원의 방정식을 구한다. 들어봐. 원의 방정식을 구할 건데 외심 구해야 되거든. 외심을 어떻게 구할 거냐면 지금부터 내가 생략할게. 어떻게 구할 거냐면 여기 중점의 좌표는 2분의 3, 2분의 3일 거잖아. 맞지? 그럼 얘를 지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만들어. 그러니 이렇게 됐지. 그러면 이 직선 위에 뭐가 있다는 뜻이야? 어딘가에 외심이 있다는 뜻이지. 그럼 이 외심에서부터 어디까지? 원점까지 해당하는 길이가 루트 5가 되도록 하는 그래프를 찾을 거야. 이거 이해되니? 됐어? 그러면 이 직선 위에 있는 좌표이기 때문에 좌표가 어떻게 잡히냐면 a, 마이너스 a 플러스 3으로 잡히고 원점까지는 제곱해서 5가 되도록 잡아주면 되잖아. 그치? 그렇게 해서 잡으면 a에 해당하는 후보가 얘 지금 계산 생략하는 거야. 1이거나 2가 돼. 근데 1이면 왼쪽 위에 있고 2면 오른쪽 아래에 있어요. 그럼 당연히 a가 몇일 때가 되는 거야? 1일 때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그 외심의 좌표가 뭐가 되냐면 1,2야. 됐어? 그럼 얘가 1,2가 되면서 이 외심의 좌표가 1,2가 되면서 우리는 뭘 찾을 거냐면 중심점의 좌표가 1,2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5인 원의 방정식을 만들 거야. 됐어? 이 원의 방정식이 어디에서? P점에서 교점이 하나 더 생겨야 되지. 그 좌표 찾는 거지. 그래서 식이 마지막에 어떤 식으로 주어지는 듣기만 해도 짜는 되지. 식이 마지막에 어떤 식으로 주어지게 되냐면 얘가 5가 되고 이 y값에 y는 x제곱 마이너스 2x를 대입을 해서 4차씩 푸는 과정이에요. 돼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한테 뭐가 있냐면 0,0이 근이라는 게 있고 3,3이 근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인수분해하는 게 크게 어렵지는 않아. 조립제법하면 금방 되긴 해. 근데 빡치잖아. 지금 내가 찾은 풀이는 이거밖에 없어. 다른 게 있어야만 할 것 같은데 이거밖에 없어서 일단 가르치기 좀 싫은데 일단 이렇게 풀립니다. 이렇게 풀리고 마지막까지 계산하면 뭐 정답 구하는 건 여기서부터 하시면 되는 거고. 근데 이 문제가 더 화나는 걸 내가 지금부터 이야기를 할게.
난 처음에 이 문제를 잘못 풀어서 답을 한 30초 만에 구했어. 봐봐, 그림을 보면 Q가 꼭지점 맞지? 점 P는 마치 A와 Y좌표가 동일한 것 같지 않니? 그렇게 잡으면 P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3이 되고 Q점의 좌표가 1,-1이 되거든. 그러면 길이가 2루트 5가 나와서 제곱하면 20돼요. 끝이에요. 근데 답이에요. 그럼 그러고 나서 빡치는 게 가와 나 조건을 난 한 번도 안 썼단 말이야. 그래서 뭔지 파악해 보니까 PQ는 조건이 없어요. 이걸 해석해가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문제를 대충 읽으면 풀 수 있는 문제야. 그럼 개빡치는 거지. 그래서 좀 기분 나쁘다. 근데 만약에 이건 만약이야. 너희 학교에서 이게 나오면 대충 찍어서 풀어. 알겠죠? 대충 찍어서 푸시되 문제 우리 공부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되셨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단 오늘 마무리합시다.